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직장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를 즐기세요. 보이스카우트의 모토였던 준비하세요. 스카우트 법은 달랐습니다. 법에 따르면 보이스카우트는 믿을만해야 한다. 충성스럽고 도움이 되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순종적이고 명랑하다. 검소하다. 용감하고 깨끗하고 정중하며 또한 순진해 보인다. 바보 같은 바보. 실내닉은 아내의 아이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한 후에도 다른 대답이 없었다. 그는 보통 그녀의 전화기에 있는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스카우트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수단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았지만 닉의 아내는 몇 주 후에 마을을 떠날 예정이었고 닉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호텔. 그녀는 이전에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최근에 좀 더 빈번해졌고 여행은 결혼식 이후 가장 긴 시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닉은 꽃을 보내는 것과 같은 낭만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랑의 도시 파리에 있을 때 꽃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의 도시. 알았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곳에서 사랑할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결혼식 날짜에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여행을 떠나던 드웨인이어야만 했다. 닉은 그중 하나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와 드웨인은 지난 몇 주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들은 밤에 현장을 따라 산책한 다음 달빛의 현장에서 보트를 타고 밤새 멋진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닉의 아내 린더와 그녀의 연인 드웨인은 그녀가 더 잘 알아야 할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닉, 린더와 같은 드웨인도 변호사였습니다. 드웨인은 린더의 회사에서 변호사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광범위한 문서 분석과 주요 소송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변호사와 파르갈로 구성된 대규모 팀은 생성되었거나 문서 발견 절차를 위해 고려 중인 수십만 개의 이메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한두 명의 바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고 변호사들은 그 사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제한하는 방법은 진실은 린더가 그에게 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닉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와 10대가 사용할 호텔 이름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닉은 당시엔 몰랐지만 본능이 목 뒤에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의 거짓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잘 듣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꼼꼼하게 거짓말을 피함으로써 경청 능력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린더가 처음 그에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매우 지루한 중재 과정으로 인해 그들을 너무 바빠서 그를 전혀 보지 않고는 그녀가 말한 광경을 즐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경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리는 닉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였으며 린더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기에 함께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닉은 그녀의 대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이메일 라인은 단검이었습니다. 그 사람 심장을 똑바로 찔러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냥 보이스카우트를 없애는 게 어때요? 드웨인이 어젯밤에 이걸 썼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린다가 대답했는데 왜 맨날 그 사람 뒤에서 나와 재미있게 노는 거죠?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닉은 숙련된 변호사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주소로 된 모든 통신문을 전달하고 이메일 교환 내용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메일을 인쇄하고 보관한 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를 변호사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브래지어와 린더는 달리기 하러 나갔고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빨리 생각해야 했지만 그가 생각하기 전에 임무를 마치고 호텔을 찾아야 했지만 이것은 꽃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필요할 것이지만 아마도 린더와 드웨인이 나머지 팀과 함께 중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에펠탑 근처의 표적으로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적어도 두 연인이 자유시간을 가질 때 호텔을 찾은 후 빨리 컴퓨터로 버지니아 이혼법을 검색해야 했습니다. 그는 5년 전 변호사 시험에서 몇 가지를 기억했지만 간음이 이혼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좋았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간통죄에도 나름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간통 사실을 알아낸 뒤 자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재개하고 동거를 계속하는 것이 그녀의 변호였기 때문에 그는 간통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빨리 집에서 나가서 대결이 없어야 하지만 아직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충격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알 수 없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채 나머지 결혼 기간 동안 전투 공간을 지배할 예정이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법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전쟁이었다. 전쟁 중의 진실은 너무나 소중해서 항상 거짓말의 경호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처칠이었다. 네게 거짓말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더 높은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선서를 하고 안방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끝냈고 여행 가방을 현관문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필요한 중요한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01K 및 IRA 명세서에 대한 은행 및 신용카드 명세서, 자동차 소유권 지불. 린다가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린다의 최근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갚고 지하실 사무실에서 일어나 주방에서 그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깨 길이의 갈색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지치고 심술궂은 표정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니테일은 좋아 보였고 그의 눈에 그녀가 역겹다는 게 안타깝다. 그는 이미 사랑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파리에 갈 거란 걸 알잖아. 그는 침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린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파란 눈은 파리가 창백해졌다. 버지니아,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스벤은 미트에게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보험 사건에서 증언하고 있고 증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판사를 강제하라는 동의를 잃었습니다. 화가 났고 전체 조사 일정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길을 가다가 가끔 들러서 불쌍한 아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린더는 적절한 우려의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 회사에서 채용 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의 파리로 가고 싶습니다. 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 걱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린더의 법률사무소는 닉의 법률사무소보다 순위가 더 높았고 아마도 그녀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안아주려는 듯 움직였지만 그녀가 간격을 좁히기도 전에 닉은 돌아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그는 위층에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린더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머물 수 없습니다. 가는 길에 뭔가를 가져갈 것입니다. 스벤이 미쳐서 즉시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말했습니다. 린더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따라 문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할 때 그녀는 작별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오므렸다. 미안, 오늘 아침에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목이 아프다. 어쩌면 알레르기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린다가 따라갔다. 차에 짐을 싣고 언제 돌아올 건가요? 아마도 금요일 이전에는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파리를 지나 로안 오크로 가고 다음 주에는 볼티모어로 가야 할 거예요. 아마도 그는 더욱 편집증에 빠졌지만 기어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자신의 부재가 그녀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지 상상하는 것처럼 그녀가 그녀의 눈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두뇌가 돌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단순히 그가 일로 바쁘다고 생각하고 그가 짜증을 냈다고 가정하기를 바랐습니다. 토요일에 그의 연기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가 이미 닉이 운전하는 동안 죄인을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처럼 커피숍이 있는 근처 쇼핑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해는 선택 사항조차 아니었고 유일한 것은 보복뿐이었습니다. 질문은 보복의 정도였습니다. 그의 전화 벨소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번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는 참을성 없이 대답했습니다.
에마어 뷰퍼드. 저는 3그레인저입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요점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나는 오래된 집을 사서 헐고 맨션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들에게 수표를 주면 그들은 나를 그다지 미워하지 않는다. 너무 빨라서 닉은 집이 낡지 않았고 아늑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엇을 헐뜯으라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 후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귀하의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쇼핑센터를 지을 것을 제안하고 싶지만 특히 카운티 허가의 경우 신축 일정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거래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귀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아내가 판매에 관심이 있다면 닉은 얼굴에 찡그린 미소가 퍼지는 것을 막느라 고생했습니다. 린던은 결혼 직전에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올드랜치였지만 그 집에는 아름다운 마당이 있었습니다. 개울이 흐르는 숲지역 바로 옆에는 주요 고속도로와 가까웠지만 평화로울 만큼 한적한 곳이 있어서 그녀는 안방 창문 건너편 마당에 있는 나무 위의 집이 바로 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들릭은 가격이 마음에 들었고 지하철 시스템의 주요 주차장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고 직장까지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어 이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마어 그레인저 다음에는 떠날 예정입니다.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내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집 외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샘을 만나실 수 있나요? 아마 내 아내의 위임장으로 내가 직접 거래를 종료할 것입니다. 그녀는 요즘 업무 관련 일로 매우 바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닉은 주소를 기록하고 그녀가 느낀 계획의 개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와 함께라면 안전하지 않았나요? 린다는 바이엔 파월경이 스텔스 교활함, 자신감, 즉 매복과 같은 보이스카우트 기술이 될 모델로 군사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 늦을 때까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알 수 없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정찰에서 그는 빈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차로 가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프랭크가 요청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부탁이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합니다. 프랭베리는 5년 동안 기업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립탐정으로 일했습니다. 닉은 가난한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돕기 위해 무료 활동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그의 생각과 더욱이 그것은 그에게 법정에서의 실제 경험을 주었다. 그의 의붓딸 프랭크의 증거는 경찰의 냉철한 대응이 실패하고 그 증거가 빠른 이혼으로 이어졌을 때 그 남자를 석방시켰습니다. 프랭크는 닉이 배운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당신의 아내가 오늘 밤 그를 당신의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거만합니다. 그녀는 매우 거만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로스쿨 수업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할게요. 이 리베라의 이혼 사건으로 인해 온갖 종류의 좋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고마워요, 프랭크. 그런데 뒷마당에 나무 위에 집이 있어서 그 창문을 사용하여 안방 침실을 직접 들여다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녀는 커튼을 연체로 하는 것을 좋아해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엔진을 시동한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두워지면 숲을 건너고 개울을 뛰어넘으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변에 울타리도 없고 개도 없습니다. 반대편에 주차할 수 있는 서비스 도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숨을게요. 누가 오고 가는지, 언제 가는지 추적하기 위해 집 앞에 카메라가 있고 당신은 해리를 이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군요. 이혼을 원하는 것 같군요. 네, 좋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고 과정의 진술서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닉이 해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로스쿨 동창회에 관한 것입니다. 닉저는 이미 그들의 기금에 기부하라는 전화를 5번 받았습니다. 아니요, 린더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사기꾼과 닉이 해리에게 내일 오라고 한 후 이것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조언을 해준다는 건 나에게 맡겨. 닉 내 생각엔 우리가 문명인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건 당신이 화상을 입지 않을 거라는 뜻이지만 나에게서 그의 마지막 전화가 더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안녕 맥이. 이거 닉이냐? 통화 반대편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 맥이 너도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여보. 시간이 지나도 닉이 원하는 게 뭐야? 내 도움이 필요해. 린다가 내 비서인 줄 알았어. 린더에 대해 그녀는 난리를 쳤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요즘 데이트 중이고 그 사람이 남자라고 확신합니다. 감정적으로나 친밀하게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행복한 남자봐.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장난을 쳐서 우정을 망치게 해서 미안해.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린다가 널 내 인생에서 쫓아내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친절한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닉은 그녀에게 전화에 침묵이 있었다고 말했고 웃었다고. 그녀가 진정된 후에도 그녀가 말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맥이 상황이 안정되면 나를 럭키 씨에게 소개해 주셔야 그 사람의 뛰어난 취향을 축하하고 두 분 모두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트인데 계획상 잠시 숨을 곳이 필요해서 장기 체류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와 린더가 평소 사냥을 하던 곳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페어팩스의 벨트웨이 밖에 있는 호텔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을 위험이 없었으며 정착한 다음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위장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계획한 엘 마리아치라는 레스토랑은 호텔 건너편에 있었고 호스트가 그를 부스에 앉혔을 때 그는 바텐더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뉴 항목에 레스토랑이 멕시코인인 척하는 식당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순간 대부분의 미국인은 식사와 함께 저렴한 데킬라를 주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숙취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클렌징 의식의 고통 부분 웨이트리스가 맨 위 선반에 있는 우수한 데킬라 한 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닉이 웨이트리스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그에게 경의를 표한 바텐더를 가리켰습니다. 닉은 바텐더가 돌아오자 인사에 답하고 자신에게 넉넉한 음료를 부었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닉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바텐더를 리베라의 이혼 청문회와 닉이 참석했던 형사재판에 참석한 대중 중 한 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마지막 줄에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옆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딸 소니아가 그를 껴안았지만 닉이 소니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주 조용해졌고 그는 단지 가족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은 조용히 메모장에 메모를 하고 웨이트리스가 청소를 마친 후 데킬라를 마셨습니다. 그는 더러운 접시를 치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는 걸을 때 마치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동안 벽에 기대어 있어야 했고 그런 다음 부스로 돌아와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 반대쪽 벤치에 있는 부스에 앉아있는 바텐더를 발견했습니다. 닉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닉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힘차게 쉐이기트를 했습니다. 닉은 앉아서 그가 말할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닉의 결혼한 사촌이 그 남자와 거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려고 했고 그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바텐더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시 걷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바텐더는 닉에게 이 말을 하면서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닉은 바텐더를 보면서 오한을 느꼈습니다. 닉이 바텐더에게 말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뉴스입니다. 토요일 밤에 당신을 엘 마리아치에 혼자 데려온 이유는 당신의 매력적인 아내 닉이 바텐더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텐더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하는 미소가 아니라 많은 것을 아는 미소에 가깝습니다. 그가 왜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바텐더는 닉이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닉은 린다가 청문회 중 하나에 나타나서 그를 놀라게 했고 그것이 끝난 후 그에게 키스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텐더는 여전히 법정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닉은 알면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과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닉은 충격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단 니컬러스는 아니지만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고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말라고 바텐더가 닉의 노트를 가리키며 간음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드웨인이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그린 그림에는 린다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원안에 슬래시가 있고 해야 할 일 목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닉이 어깨를 으쓱하고 보안이 열악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소한 민감한 고객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닉 상원의원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닌 다른 세상의 복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닉은 주저하지 않았다. 코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리고 싶고 두 눈이 검게 변할 정도로 얼굴을 세게 때리고 싶다.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매우 표현력이 풍부한 눈 나는 그들을 파괴하고 싶습니다. 바텐더 미소는 더 넓어졌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낄낄 웃었습니다. 당신 내 친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너무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객을 방문하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바텐더는 잠시 멈추고 닉을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내 사촌의 작은 문제를 도와준 일을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입하여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닉은 방해하려고 했지만 바텐더는 프랭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했는지 확인하면서 그를 막았지만 닉이 파트너 중 한 명에게 물었을 때 해롭지 않은 모든 작업을 경찰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해당 지역의 전 미국 검사 보좌관으로서 형사사건이 적절한 처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침착하게 대화했습니다. 닉은 의뢰인의 이혼 자체를 검사로부터 적절한 ECT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바텐더는 그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내 사촌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빚을 갚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닉이 그를 열심히 쳐다봤다. 유감스럽게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바텐더의 미소가 상어 같은 미소로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엘 디아블로 악마라고 부르는데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싫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나 친구한테 전화해 난 호세 가르시아야 이제 닉이 웃을 차례야 악마의 부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팔아 엘 디아블로의 미소가 사라졌어 닉도 웃지 않았어 진지하게 당신은 변호사야 아무 영혼도 그의 미소가 돌아오지 않았고 닉은 그가 농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적인 예의라고 부르세요. 이제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당신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녀의 일상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가 행복한 것 같군요. 제 생각엔 당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당신의 움직임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여기 바에 전화번호를 남겨둘 수 있도록 번호를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닉은 디아블로에게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린더가 프랑스로 떠날 때까지 집에 머물 계획이고 린더의 여행 계획은 엘 디아블로가 파리에 있는 이 호텔을 알고 있었지만 닉 상원의원에게 한 가지 질문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해의 기회가 있을까? 용서 자비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엘 디아블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 미소가 사라졌다. 표정이 심각해진 닉이 시선을 되돌렸다. 닉은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였습니다. 신뢰와 충성심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결혼 생활에서 떠났습니다. 린더는 그의 두뇌의 스위치를 뒤집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은 이재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 디아블로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웨이트리스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엘 디아블로는 그녀에게 총을 쏘았지만 닉에게 관대하게 팁을 주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닉에게 데킬라 한 병을 가져가도록 허용했지만 속도를 늦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든 전투를 위해 명확한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닉은 숙취도 별로 없이 일요일 아침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전 10시에 해리즈 법률 사무소에 도착했고 프랭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닉 프랭는 그녀가 분명히 그를 끝장냈다고 말했습니다. 내 침대에 있는 남자는 내가 나한테 전화한 지 2시간 뒤에도 거기 있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떠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 우리는 아주 좋은 품질의 비디오를 받아서 복사해줬는데 너는 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 해리가 방해해서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체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닉이 프랭에게서 DVD를 가져가서 요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트리하우스에 올라갔고 그들은 서로 온통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선명한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솔직히 그들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확실히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의 말하지 않은 것은 단지 육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신의 계획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두 사람 모두 체력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분이 더 나빠요. 미안해요. 작년에 있었던 파티에서 린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드웨인 마틴입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에 카메라가 있어서 진입로와 차고를 촬영하고 있어서 그들이 언제 오고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서버의 라이브 스트림에 대한 원격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리와 통화했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FI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가 다시 사과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친구 프랭크는 해리와 닉과 악수를 하고 사무실을 떠났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리에게 이혼 신청을 신청하라고 물었습니다. 간음의 근거는 있지만 그녀를 섬기지 마십시오. 해리는 아무 표정 없이 닉을 쳐다보았습니다. 날 믿어. 해리 이 말을 들으면 속이 쓰려요. 여기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해요. 해리가 움찔한 것 같군요. 월요일 오후에 법원 사무실이 문을 닫기 직전에 해리가 방금 우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번호를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닉만 기억하세요. 저는 형법 업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기분 좋게 놀라실 겁니다. 닉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닉의 다음 목적지는 삼 그레인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닉은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없이 모기지보다 10만 달러 더 많은 것. 린더는 닉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돌아와서 거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닉은 3회 사무실을 떠날 때 메시지나 전화도 없이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드웨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닉은 기회를 이용하여 상사 스벤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2주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벤을 즉시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은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운 좋게도 스벤의 경우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닉이 자신의 의도를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닉은 월요일 저녁까지 현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린더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에 응답하지 않은 음성 메일. 그는 집 앞에 있는 프랭의 카메라 덕분에 화요일 아침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계단이 흐트러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야. 그녀가 말하길 정말 놀랐어요. 쾌활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간신히 참았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게 분명해요. 금요일까지는 당신이 여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미안. 닉이 유쾌하게 대답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잖아. 닉은 거실에 남겨진 와인 2잔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린다는 문가에 서서 닉의 다음 행보와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닉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드웨인이 분명히 숨어있던 곳으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뛰어서 열 수 있겠어? 닉이 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식당 테이블에 종이를 깔기 시작했고 린다가 어깨를 쭉 펴고 걸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아마도 BFF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린다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들어온 사람은 매기였습니다. 린다는 단순히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기가 식탁에 앉아 가방을 여는 것을 린다는 호기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자기야 닉은 말했지만 내가 언제 다시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고 뭔가 잘못되어 우리가 거래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을 갱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약간의 재정적 또는 의료적 긴급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주말에 잠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둘 다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사과를 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린다가 매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관자놀이의 동맥이 격렬하게 맥동하는 것을 멈췄을 때 나는 매기라고 말했습니다. 매기가 말했고 린다는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위층에 애인이 숨겨져 있었지만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통제불능이었어. 넌 내 보이스카우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 그녀는 앉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비록 그녀의 눈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 자기야. 그는 린다에게 펜을 건네주고 그녀 앞에 깃발을 펼쳐놓기 시작해서 화살표로 서명할 위치를 보여줍니다. 원하시면 시간을 내어 문서를 읽으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린다는 활짝 웃으며 그녀 앞에 있는 모든 서류에 재빨리 서명하면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린다가 각 문서에 서명할 때 감히 승리하는 사람이 닉이 문서를 펼쳐놓고 줄을 서서 공증한 매기에게 건네주었고 뷰포드 부인에게 매기에게 물어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린다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지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매기 그리고 닉은 시선을 교환했지만 둘 다 웃음을 참기 위해 재빨리 테이블을 내려다보아야 했습니다. 린다는 운전면허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기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공증인 저널에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린다는 커피를 제공했지만 닉과 둘 다 매기는 매기가 자신의 책에서 인증한 문서에 표시를 마쳤을 때 거절했고 닉은 모든 것을 별도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린다의 눈은 닉이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 거기로 가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매기는 모든 것을 치우고 닉에게 린다가 닉을 보지 않을 때 미소를 짓고 린다에게 전화회의가 있어서 지하실 사무실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린다의 어깨는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죄인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갈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닉이 그의 남자 동굴에서 다시 나타나기 전에 그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닉은 그녀가 여전히 그를 속이고 있다는 환상을 주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죄인이 도망갈 때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 나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드웨인의 차는 떠날 수 있었지만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닉은 모든 것을 모아 지하실 문으로 나갔고 2시간 후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식당에서 닉은 해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해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신청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모든 절차와 향후 절차에 대한 통지를 흔드는 양식 CC 11-1406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에 정식으로 인증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재산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그녀가 당신의 집과 자동차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그녀가 소유한 모든 보석을 판매하여 얻은 모든 수익금을 당신에게 전달한다고 말하더군요. 귀하에게 귀하의 개인 소지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귀하가 그녀에게 위자료 없이 귀하 제2가 은퇴 계좌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 약 12만 5천 달러의 로스쿨 학자금 대출 중 약 20만 달러를 더해 로스쿨 학자금 대출빚 중 약 20만 달러를 받았죠. 그녀는 항상 매우 관대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닉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로 돌아갔고 당신은 또한 그녀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간통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녀의 애인이 진술서에 서명할 당시 위층 결혼 침실에 있었고 전날 밤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밤새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진술서가 그 사실과 정확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해주나요?
그녀가 애인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메일 줄은 그가 더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호사 닉은 자제할 수 있는 한 그의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문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말해보세요. 해리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닉을 보았습니다.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지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파일을 수락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로스쿨 출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면 제 고객이 제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뷰퍼드 ESQ의 니컬러스가 당신의 피부를 벗겼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닉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공증인은 린더가 이 모든 것에 서명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예, 그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린더가 문서를 주의 깊게 연구했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린더는 경험이 풍부한 재판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문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증인은 린더 뷰퍼드가 문서를 검토하고 각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문서의 내용에 대한 그녀의 이해와 관련하여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해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과 프랭의 진술서 및 사진과 DVD가 포함된 보고서를 녹음할 테니 제가 구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동안 전자 파일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린다가 2주 남짓 후에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비밀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지방법원에서 SEF가 해리 학생에게 1년 후에 로펌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은 절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력서를 받기 위해 지방법원에서 법률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판사는 실시간 증언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린더는 이 단계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이 문제에 맞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언젠가는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 동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닉은 린더와 거리를 두지 않고 오디 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바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녀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며칠이 지났고 그녀는 점점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프랭는 우리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주말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이후로 데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들이 주중에 그의 집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서로 밤을 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집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점은 린더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재정 서류를 얻었을 때 3그레인저와 함께 집주택 판매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판매는 린더의 첫 주에 마감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닉은 여가 시간에 체육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어떻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며 30살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스벤에게 몇 주 더 쉬어야 한다고 말했고 스벤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린다가 파리로 떠나기 일주일 전 토요일에 프랭크는 그와 다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프랭크는 린다가 파리로 떠나기 일주일 전 토요일에 말했습니다.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닉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시트를 파는 것보다 시트를 불태우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닉은 데인이 몇 살 더 젊다는 매력을 처음으로 볼 때 프랭가 그에게 준 비디오를 이미 보았고 프랭의 조사에 따르면 그 남자는 체육관에서 체중을 측정하기 전에 항상 거울 앞에서 몸을 풀고 있는 단골이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는 비교에 비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닉은 몸매가 괜찮았지만 확실히 빨래판 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린더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파리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닉이 그러한 피상성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거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랭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따라 공항까지 가서 소식을 듣고 비행기가 유럽으로 이륙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닉은 집으로 들어가서 린더의 모든 옷을 거실에 쌓아두고 이삿짐이 도착할 때까지 보관할 모든 것을 포장했습니다. 다음 날 린더의 옷을 상자에 담아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닉의 물건을 따로 포장하고 숙련된 집 철거 전문가 3그레인저 덕분에 그가 찾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닉은 마침내 집이 비었을 때 가구를 쉽게 팔 수 있었습니다. 닉 마지막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결혼사진과 앨범, 그리고 린더의 웨딩드레스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트리하우스 바로 아래에 있는 안뜰 화덕으로 가져갔습니다. 사진과 앨범을 조심스럽게 꼭대기에 있는 구덩이에 놓았습니다. 차오코는 드레스와 약간의 가벼운 액체를 추가하고 모두 불타버린 후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닉은 비디오에 실제로 추가된 각 사진에서 그들의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함께 볼 수 있는 많은 세부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하루 후 닉은 아내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변호사로 서명하여 가족주택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별도의 재정 위임장으로 서명한 모든 내용을 읽어야 했습니다. 닉은 집을 예금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아내를 대신하여 실제로 변호사로 사전 인증된 개인 계좌에 체크인하고 3일 후인 린더의 프랑스 여행 첫 주에 공동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건설 직원이 집을 평평하게 만들고 잔해를 치웠습니다. 이 작업이 시작된 지 며칠 후 부지 준비에 대한 불행하게도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집이 있는 나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닉과 린더가 한때 행복한 집이었던 전체 장소가 있던 순간에 새 부지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단지 큰 광장으로 변함 토지 건설이 중단됨 허가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카운티 허가부서에서 일했던 닉과 로스쿨 친구는 린더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내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양식을 받고 승인된 후 프랑스에서 닉은 린더의 전화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중단했습니다. 이메일에 응답하고 음성 메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닉이라는 그녀의 친구와 친척 중 일부가 빠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바쁘고 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집 근처로 운전해서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 디아블로는 선불 휴대폰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린다와 드웨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닉은 엘 디아블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친구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닉이 린다의 결혼식을 약혼 반지로 돌려주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닉이 엘 디아블로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그는 닉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면 도대체 아니 닉이 린다가 파리에서 돌아올 예정인 이틀 전 수요일에 닉이 답장을 안 했어요. 닉은 해리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혼 판결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평소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건에 대해 세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행운의 별을 세어보고 다시 싱글이 된 것을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사본이 있습니다. 전처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합니다. 닉이 해리의 사무실 밖에 있는 그의 차에 접근하자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번호를 알지 못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엘 디아블로의 목소리를 알아냈습니다. 닉 지금 당장 휴가를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당신을 알고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엘 디아블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닉은 식당에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한 후 2시간 후에 뉴욕에 살고 있는 대학 친구 시너를 만난 지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닉은 해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두자면 해리가 앉았을 때 나는 당신에게 이혼 판결을 내린 직후 우리 변호사 고객 관계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등기 우편으로 알렸는데 아마도 당신은 아직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닉은 심각한 폭풍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해리는 태풍에 더 가깝습니다. 파괴가 많이 좋습니다. 해리는 버번을 마시고 즉시 더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랭을 시작하면 월요일 아침에 전 뷰퍼드 부인이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오래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외부 카메라를 제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장난 공터를 보고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현장 자세를 취하고 오후 늦게 쇼핑몰에서 어린아이처럼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끝났고 작업 직원이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고 그녀는 다시 미쳐버렸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그녀의 얼굴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을 때 세 번째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구타로 인해 눈이 너구리 같고 부러진 코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그날 오후에 그 이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대기업 변호사 2명이 위협적인 기분으로 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25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25분 후에 그들이 모두 나에게 긴급한 조치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 및 모욕적 절차를 금지합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매우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었을 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잉크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고 두 진술 중 어느 진술이 거짓인지 모두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 남편에 대해 논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통하는 아내가 다들 그렇다고 해서 린다가 결혼 침대에서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위아래로 튀어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비디오를 재생했는데 분명히 그들은 사건의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린더는 당신이 그녀에게 자신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나는 당신이 이유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당신이 집을 팔도록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웨딩드레스 사진 앨범을 불태운 사연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위임장 사본을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는 특정 판매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당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동산 합의서를 보여주었고 그녀가 옷을 갖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문서에 있는 그녀의 서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기 쓰여진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녀의 모든 변호가 그녀가 서명한 것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법정에서 어떤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대 신문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해보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가 서명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애인이 위층에 있었다고 인정한 그녀가 서명한 진술서를 지적했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의식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수행원은 그녀를 되살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911에 전화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는데 그 여자가 문신 때문에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구타당했어요. 제가 아는 한 그건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당신은 마을에 없었고 드웨인이 어떤 남편을 화나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아내나 린다가 드웨인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여자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논의하고 싶은 형사사건이 있으면 페어팩스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말했고 상황은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해리는 계속했다.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계속 얘기했고 그날 아침에 린다와 드웨인이 여행 전에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린다와 드웨인의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린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영상이 전송될 것이며 당신 닉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은 한때 당신이 도왔던 친구였으며 그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보내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녀가 모든 것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해리가 떠난 후로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법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프랭크의 차례가 되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2명의 형사가 나타나 비디오와 보고서에 사본을 원하고 흥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린든과 드웨인 모두 공항에서 택시를 탔다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는 자신이 린더와 함께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호텔에서 깨어나 얼굴을 맞은